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분간 3.2% 상승하면서 현재 7,174.7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이더리움의 메이저 거래소 거래량도 전날 대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25일 12시 기준으로 이더리움 글로벌 평균 시세는 138.03달러, 시가총액은 150억 37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내 이더리움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8,507만 달러로 전날 대비 비교적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또한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터에 따르게 되면 25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6,739.63달러로 시가총액은 1,214억 3,01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6억 1,023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폭 반등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소식들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전문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2020년 최고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24일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전문 트레이더 크립토 마이크를 인용하여서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며 2020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에서 2.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2020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2.5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내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승 주제가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일 텐데요. 이 반감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여태까지의 반감기 역사와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는 반면 부정적인 소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는 비트코인의 전 지지선이 붕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가 비트코인 전 지지선 붕괴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포브스가 비트코인 가격 전 지지선 붕괴로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고자 존 나비는 10월 저점에 등장했던 매수 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4월 말 수준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흐름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전지지선이 지금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 앞서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과 반대로 4,5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반감기 전 4,5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라이브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게 되면 전 월가 애널리스트이자 파생상품 트레이더 톤 베이즈는 비트코인이 오는 2020년 5월 전 이제 4,5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몇 주 내로 9,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반감기 전까지 4,500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네, 내용을 보게 되면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누구나 할 만한 내용을 언급해 놓았네요. 네, 지금 선물 시장에는 또 숏 포지션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FTC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 자료에 따르게 되면 일부 헤지펀드들은 지난주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숏 포지션을 더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더블록의 라이언 토드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헤지펀드는 11월 12일에 주 동안 셀러사이드 자산 운용사 기타 그룹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숏 포지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이 데이터는 CME 비트코인 선물의 순 포지션만을 보여줄 뿐이며, 이는 헤지펀드가 비트코인 현물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선물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11월 12일 8,806달러보다 19.55% 하락한 7,085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만약 그 펀드들이 그들의 포지션을 마감했다면 하락으로 인한 약간의 이익을 남겨주었을 것이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선물 시장에선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보다는 하락에 베팅했다 볼 수가 있겠죠. 숏 포지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상한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가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폭 하락을 했지만 다시금 조금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0.5% 하락하며 840만원대, 이더리움이 1.5% 하락하면서 17만 3천원대, 리플 XRP가 4.99% 하락하며 258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6.4%로 전날 대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와 암호화폐 전문기사 더 블록 간의 일이 있었죠. 바로 중국의 상하이에 위치한 바이낸스 사무실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폐쇄되었다는 내용이 더 블록에 의해 기사화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고소까지 하겠다 언급을 했지만, 더블록 측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우리가 낸 기사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국의 메이저 방송사가 바이낸스 상하이 퇴출이라며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메이저 방송사가 바이낸스 상하이 퇴출이다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폐쇄는 맞으나 외주 업체였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상하이 대표 지역 방송인 동방위성이 25일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실 폐쇄 소식을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기자가 직접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실로 알려진 장소를 방문했고, 그 결과 사무실이 폐쇄되고 직원들은 이미 철수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한 사무실이 폐쇄된 이유는 최근 상하이 당국의 암호화폐 사업체 단속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미디어는 업계 인사를 인용해서 폐쇄된 바이낸스 상하이 사무실은 지사가 아닌 외주 업체로 고객 응대 담당 직원 다수와 소수의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한 해당 사무실이 앞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미디어 바비 차이징이라는 법인명을 사용한 바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허위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바이낸스는 2017년 상하이 사무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블록체인 업계 미디어들이 결국 큰 뉴스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감사드린다. 바이낸스가 TV에 나왔다고 밝히며 불쾌한 속내를 비꼬아서 비쳤습니다. 네, 중국의 메이저 방송사에서 바이낸스에 관해 집중 보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만큼 많은 화제거리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편으로 중국에서 메이저 방송사로 꼽히는 동방위성에서 암호화폐 관련 안 좋은 내용을 집중 보도한 것이 최근 중국 정부 측의 암호화폐 열풍을 잠식시키겠다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중국의 행보를 보자면 이 소식을 크게 만들어 시민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드는데 이만한 기회도 없겠죠. 네, 요즘 들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 과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리플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XRP 레저가 역대 최대 1일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04.83만 건이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레저는 역대 최대 1일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04.83만 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XRP 트랜잭션 제공 플랫폼 XRP 차트를 인용해서 지난 23일 XRP 레저의 트랜잭션이 급증하면서 404.83만 건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역대 최고 거래량을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 최대 1일 거래량의 227.4% 상승률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트랜잭션이 급증하며 최고 거래량을 경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리플 XRP에 대한 실사용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SBI의 머니탭 확장 소식과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 솔루션 기업의 증가, 머니그램의 리플 솔루션을 이용한 확장 등 실사용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도 연방은행의 2020년이 오기 전에 리플의 솔루션을 사용하겠다라는 발표도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XRP의 실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 XRP, 지금의 가격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과연 XRP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리또속 외치고 있는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망한다고 생각할 때 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일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기관 투자자의 92%가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보관한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들은 본질적인 보안 위험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그들의 자산을 거래소에 유지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네, 11월 22일 암호화폐 바이낸스에 의해 진행된 한 설문조사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76개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거래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이 조사는 바이낸스의 기관 시장 통찰력의 연구 일부였는데요. 네, 92%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수치는 하드웨어 월렛 및 기타 콜드 월렛과 같은 훨씬 안전한 대안들을 약화시킵니다. 네, 바이낸스는 연구자들이 이제 거래소는 92.1%로 우리의 기관과 VIP 고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저장을 위한 선택으로 남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네, 셀프 스토리지, 즉 콜드 월렛으로 옮길 때 안정성과 제어력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면 콜드 월렛이 두 번째로 선호되는 선택이다. 제3자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는 2.6%로 가장 인기가 없었다. 네, 투자자들은 개인키를 통제하지 않는 지갑에 남아있을 경우 암호화폐의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네, 바이낸스를 포함한 여러 거래소들은 올해 들어서도 해킹이 지속되고 있고 규제 조사는 계좌 소유자가 개인 신원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예고 없이 자금이 감금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돈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노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월 3일 제2회 프루프 오브 키스 행사가 모든 비트코인 소지자들에게 제3자 월렛에서 그들의 자금을 빼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로존 블록체인 결산 시스템 도입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네, 2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블록체인 기반 결산 시스템 도입을 지지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현재 시스템과 비교해 더 빠르고 비용이 낮은 유로 자금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데니스 보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난주 강연회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지지한다. 시장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카드 중 하나가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다. 유로존 역시 CBDC 구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파생 상품 합법화를 검토 시작했습니다. 시장 성숙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싱가포르 통화청이죠. 마스가 국가 승인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20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게 되면 국가중앙은행격인 싱가포르 통화청은 결제 토큰 파생 상품을 증권선물법에 따라서 승인거래소에 상장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의 자문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싱가포르 통화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결제 토큰에 대한 투자 노출을 해칭하기 위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승인 상품 필요로 한다면서 승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SFA 규제 관할 대상의 결제 토큰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결제 토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거의 없다며 결제 토큰 파생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해당 자문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은 내달 20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 통화청은 디지털 결제 토큰 관련 조세 지침 초안을 통해서 교환 매개 기능을 하는 암호화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데시, 모네로, 리플, GKS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때는 결제 토큰을 증권선물법에 따라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싱가포르 내 승인거래소는 아시아 퍼시픽 거래소, IC 퓨처스 싱가포르, 싱가포르 파생상품 거래소,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4곳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죠. 벡트는 지난 10일 IC 퓨처스 싱가포르의 현물 인도 비트코인 선물을 지원하여서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겠다며 출시일은 통화청과 이렇게 협의 중이다 발표를 했었죠. 네, 한편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미결제 약정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이 성수기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시점은 2017년 12월 암호화폐 시장 거품 붕괴 때라며, 트레이더들은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홍콩 소재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의 100배 레버리지 선물 계약 상품이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네, 한때는 도박으로 여겨졌던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오늘날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강력한 거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설명인데, 반면에 이제 영국 재정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판매를 금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게 되면 영국 재정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암호화폐 기반 파생 상품 판매 금지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거래소 원래 서비스 등 기반 시설 제공 업체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할지 여부도 함께 협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현재 영국에서 암호화폐 CFD, 차액 결제 거래 및 각종 선물 상품 등 암호화폐 기반 파생 상품은 일반 거래와 달리 영국 재정청에 속하는 규제 영역으로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영국 재정청은 발표문을 통해서 암호화폐는 본질적인 가치가 없고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산을 모든 잃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며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후오비 비즈니스 총괄이 상장 중단 및 코인 재심사는 루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후오비 비즈니스 총괄 시아라 선이 중국 현지 블록체인 미디어 허싱 차이징과의 인터뷰에서 후오비가 신규 프로젝트 상장을 중단하고 200여 종 암호화폐를 재심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밝혔습니다. 네, 후오비 측은 오늘 25일 이제 비트코인리스트에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고 재확인했고, 앞서 23일 후오비가 당국 단속으로 신규 암호화폐 상장을 중단하고 암호화폐 200여 종을 재심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중국 현지 미디어를 통해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네, 메이커다오 다중 담보 다이 출시 일주일이 되었는데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예측 규모가 8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미디어 체인뉴스가 데이터 분석 업체 알레시오를 인용해서 메이커다오의 다중 담보 다이 MCD가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이더리움 외에도 최초로 지원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채택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800만 개를 넘어섰고, 이는 하나로 2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워싱턴 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글라디우스 알렉스 고드원 CTO 겸 공동 설립자가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라디우스 네트워크 LLC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 코드 베이스는 3개월 동안 모든 사용자에게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2월 ICO를 통해 127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글라디우스는 미국 SEC로부터 투자금 배상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네, 비트맥스 보험기금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3.3만 BTC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게 되면 24일 기준 비트맥스의 보험기금이 32,800 BTC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기사 보도 시간 기준 2억 1,600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0.18에 달하는 규모로 보험, 기금, 월렛은 비트코인 보유 순위 탑 20 주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의 급성장을 반영한다 평가를 했고, 비트맥스는 보험기금 시스템을 개발하여 거래 승리자의 예상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패배한 거래자들의 부채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13시부터 모든 서비스를 정상 지원한다는 공지를 했고, 마지막으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보면서 기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 21포인트보다 4포인트 내린 1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더 악화됐음을 나타내죠. 극단적인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참 암호화폐 시장 지금 참 힘든데 17이면 암호화폐 시장 내 투자금 넣기 너무너무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258.64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8원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은 또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폭 상승이 대규모 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